실제로 지난달 20일에는 국내의 한 유명 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했던 외국인들이 차례로 확진 환자 판정을 받으면서 어학원이 임시로 문을 닫는 일도 있었습니다. 잠복기 상태에서 공항 검역을 통과한 사람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순식간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된 환자는 6일 동안 모두 22명. 이들이 묵었던 숙소에는 임시 보건소가 설치됐고 열이나 좀 잴게요. 체온요. 거주자와 숙소 종업원들을 상대로 일일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들 좀 마음이 무서웠죠. 다 입고 가리고 다 막고 서 있고 해가지고 그때는 말도 못했어요. 보건소에다가 엄청난 할일을 하셨죠. 단지 내에 이제 소독하고 복도하고 계산하고 소독하고. 식당에 있는데 거기서 밥 먹는데 밥도 안 먹었어요. 일주일 동안. 확진 환자 22명은 역시 격리병동으로 향했고 확진 환자와 접촉이 있었던 예비 강사 65명은 모두 임시로 집단 격리됐습니다. 이들과의 접촉은 철저히 차단됐습니다. 대체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됐고 또 상태가 어떤지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황. 그러던 지난 8일 인천의 한 병원에 신종플루 환자가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날 국내 48번째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그는 20대의 젊은 직장인 김상훈 씨. 우린 그가 어쩌다 신종플루에 걸리게 됐는지 또 상태는 어떤지 조심스레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결국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병원 측에서는 혹시라도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며 모든 장비를 겹겹이 포장할 것을 당부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지고 나가는 게 물건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소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죠, 뭐 항상. 또한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되는 만큼 일회용 방역복과 신발, 의료용 장갑과 마스크에 고글까지 착용해야만 그를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격리병동을 출입하는 복장입니다. 이문이 같이 하시면 이문이 열 수 있어요. 네. 음압병실 내 압력이 외부 복도보다 낮게 유지돼 감염된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압력의 차이가 깨질 상황에 대비해 몇 개의 문과 복도를 통과해야만 병실이 나옵니다. 긴장된 순간 그곳에 상훈 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내에 전염병에 대해서 인식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에이즈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제가 회사에 있다 보니까 전염병이다 보니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꺼려진다며 신혼부부터 부탁한 상훈 씨. 그의 증세가 처음 시작된 것은 미국 뉴욕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이었다고 했습니다. 일단 좀 오한이었고요. 몸이 좀 추웠고요. 목이 좀 부은 느낌이 들고 기침이 좀 심했거든요. 나는데 추워가지고요. 좀 제가 그 기내에서도 담요를 한 2개 이상도 보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신종플루에 걸렸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비가 와가지고요. 비를 좀 맞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일교차가 워낙 또 심한 동네라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단순 감기가 좀 심하게 걸린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입국 심사대에서 열감지 카메라에 포착된 상훈 씨의 체온은 무려 39도. 그는 곧바로 의심 환자로 분리돼 6시간을 대기했고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병원에 들어올 때도 이제 격리 병동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굉장히 무슨 당연히 이제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이제 감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양성이라고 해서 좀 막막한 느낌이 있었고요. 좀 어떻게 될지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일단 바로 다음날 이제 출근해야 되고 할 일이 좀 이렇게 많았었는데. 식사인가요? 네. 예기치 못했던 바이러스의 습격은 당장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들어갔던 식기가 다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요. 네. 일회용 식기로 다 그러니까 포장을 다- 해서 드리고 다 폐기하고 식판만 알코올 뿌려서 가지고 나와요. 그래요? 예, 예. 방역 복장을 한 간호사가 식사를 가져올 때와 의사가 직접 문진 올 때를 제외하고는 오로지 혼자만의 생활. 도둑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의료진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거 이상은 이제 위험성도 있으니까 또 사망한 건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걱정이 먼저 좀 되죠. 예. 예. 증상이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나을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 예. 뭐 보이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무서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선 증상이 크게 심각하지 않지만 신종플루라는 낯선 이름만큼 병에 대해 아는 게 없다 보니 후유증이 남는 건 아닌지 두렵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중단된 업무도 걱정이지만 워낙 확산이 빠른 병이다 보니 당분간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일단 혹시나 이제 저 때문에 이제 다른 분에게 혹시 폐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되고요. 예, 그렇죠. 예, 뭐 그게 이제 제 잘못은 아니겠지만 좀 어떻게 뭐라고 해야 도의적인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어떤 미안한 마음은 좀 다시 좀 예. 앞으로도 엿새가는 병원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상훈 씨를 뒤로 하고 나온 길.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한 소독을 마지막으로 그와의 짧은 만남은 끝이 났습니다. 이상한 것은 해외에서는 이미 150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은 신종플루지만 막상 이를 앓고 있는 상훈 씨에 따르면 그저 독한 감기로 착각할 정도로 증상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치료한 경과는 일반적으로 그 양호한 임상 경과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성은 현재까지는 강하지 않지만은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 전염력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전염이 쉽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도 독성 자체보다는 높은 전염력 때문에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신종플루 환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사람들의 반응도 처음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죽었다든가 이런 그런 내용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좀 우려되시는 부분은 없는지 해가지고요. 없어요. 다 끝났어요. 치사일도 않고 우리나라 사람도 걸리지도 않고 외국 사람들만 걸리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요? 뭐야 괜찮아요. 한국 사람은 김치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건 하나 생각도 안 해. 몸살 끝났는데 뭐 덜하다니까 감기 걸려 죽는 게 더 많은데 배고픔 나가시. 신종플루 발생 초기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종플루로 격리됐던 사람들도 일주일간의 치료 후에는 일상으로 속속 복귀했고 병제 자체도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이러다가는 사스처럼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겠냐는 희망적인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근 상황은 아주 바뀌었습니다. 거의 매일 환자가 발생을 해서 어제까지 85명이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중 25명은 아직